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중 관세 협상이 종료가 됐습니다. 양국 정상 간의 승인만 남아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큰 고비 넘긴 것 같다. 이런 점이 초반에 시장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오후 들어서는 대통령이 증권거래소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증시 부양에 대한 어떤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죠. 그러니까 이 점이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고요. 외국인들 매수 규모는 축소됐는데 순매수 규모는 축소됐습니다만은 뭐 전기전자, 기계, 화학, 선택과 집중하면서 어쨌든 관련된 종목군들을 끌어올렸고 이게 이제 지수를 올리다 보니까 종목들이 딸려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미중합의, 수출호조, 증시 부양 이런 재료들이 나오면서 뭐 반도체주, 자동차주, 증권 등등의 종목군들이 오늘 두드러지게 어떤 특징주로 또 분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900을 보게 됩니다. 2,907까지 올라갔는데 2,900포인트 넘어갔던 건 2022년 1월 17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1월 17일 이후, 그러니까 41개월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눈앞에서 2,900포인트대를 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영향을 준 걸 보면 일단 말씀드린 대로 무역협상,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대통령의 거래소 방문, 여기에 따른 다양한 어떤 메시지가 나온 점, 이런 것도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장중에 나왔던 재료인데 이게 이제 사실 주식시장의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미국 항소법원에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는 대통령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잖아요. 근데 이거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 상호 관세 유지하게 해줘 이렇게 그 법원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이 법원이 받아들여졌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이제 흐름을 유지하게끔 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번 주 정도 됐을 때 이 그 상호 관세가 유지가 되는 게 폐기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우리가 판결하기 전까지는 일단 상호 관세는 유지를 해. 이렇게 되면 7월 말에 저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칫 저게 변수가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뭐 재판 전에 상호 관세가 폐지가 돼 버리면 7월 9일까지 상호 관세 유예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하고 협상을 안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좋은 점 나쁜 점을 떠나서 증시의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떤 형태가 됐든 저런 불확실성도 제거가 됐다. 사실 상호관세 부과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지금은 저런 재료도 이제 조금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 자체도 시장에서 민감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 이것도 일단은 제거가 됐다라는 점, 뭐 호재 악재를 떠나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라고 시장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역 협상하고 오늘 거래소 방문에서 나온 메시지가 더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오늘 거래소 방문에서 이제 대통령이 발언한 거를 좀 보면 그 배당을 촉진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배당을 덜 준다.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세금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게 저는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을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주식보다는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자산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부동산 관련해서 뚜렷하게 정책이 나오는 건 없죠, 어떻게 보면. 근데 주식을 이렇게 해버리면 한편으로는 부동산이 좀 진정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어떤 또 다른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또 주식시장 자체도 기대감을 불러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좀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게 되죠. 이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제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부양하는 캠페인 벌여야 된다고 막 하면서 제가 뭐 연기금이 국내 주식 더 많이 사야 되고 배당 늘려야 되고 막 등등의 막 이런 얘기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저 혼자 떠들면 뭐합니까? 그래도 떠들랍니다.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되네요. 근데 이제 남은 건 제 생각엔 연기금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비중을 좀 늘려줄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것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부양 의지가 강력하게 나온 점, 이게 시장에서는 좀 반갑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지표도 오늘 주목을 좀 받았는데 10일까지 수출입 현황 발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증가했어요. 수출이. 물론 이제 수입도 증가해서 무역 수지가 적자나긴 했지만 품목별로 보면 이제 반도체가 22%, 승용차가 8.4% 증가하고 선박이 23.4%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달 봐서는 수출이 줄어드나 보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늘었거든요. 수출이 늘었다라는 거는 이게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6월 수출이 잘 나왔다라는 거는 4, 5, 6월까지 수출이 다 잘 나온 거라서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겠는데? 라는 기대감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뭐 SK하이닉스가 여러 가지 올라간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재료도 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다음에 이제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뭐 미국과 중국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 합의를 했다. 그리고 그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약간 좀 다른 건 이제 미국 쪽에서는 히토리 문제 반드시 해결될 걸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는 세계 경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약간 좀 스케일이 큽니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결론이 다음에 추가적인 회담 예정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났구나라는 의미도 되긴 하지만, 여기서 어정쩡하게 또 시간이 딱 부러지게 결론 난 게 아니면 다음 협상 일정 잡힐 때까지는 또 불확실성이 생길 수도 있어서 아예 그냥 두 정상 간의 승인이 떨어지고 그게 실천이 빠르게 되지 않으면 또 회의를 잡아야 되는, 협상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오늘은 결론은 났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쪽. 근데 저 결론이 새로운 게 아닐 거예요. 예, 제네바 합의 때 약속한 거, 그거 그냥 서로 실천합시다. 아마 그 얘기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뭐 어쨌든 이제 중국 쪽에서 기존에 되게 많이 경계를 했대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서거스라고 표현하던데, 트럼프가 막 이래 오락가락 하면서 막 그 벼랑 끝 전술도 하고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또 저렇게 할까봐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이 경계를 한 모양인데, 미국도 이제 히토리 때문에 급해지니까 좀 저런 서커스만 벌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게 아닌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어제하고는 조금 달랐죠. 어제는 방산주, 조선주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오늘은 전차군단. 전차군단은 전기전자, 자동차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이렇게 움직였죠. 이게 보면 시가총액 순위가 계속 바뀌어요. 오늘 또 현대차하고 KB금융하고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에어로하고 현대차가 또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구도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은 오늘 상승한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근데 특이한 건 그 제약바이오하고 2차전지하고 공존했어요. 이게 공존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공존했다라는 거는 코스닥 쪽에 들어온 자금이 평소보다 좀 컸구나. 예, 그런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죠. 자, 수급에서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최근에 순매수 규모가 계속 줄어요. 뭐 1조 1000억, 1조 9천억, 6천억, 1000억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코스닥은 대규모로 이제 매수를 했고,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줄이고 있어서 그 순매수의 어떤 정점은 좀 지나간 게 아닌가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코스피는 좀 차별화 장세가 되게 심해질 것 같다. 제가 이제 이번 주 내내 코스피는 차별화 장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종목별로 편차가 좀 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매매한 거 보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오늘 2,400억 원 정도, 한미반도체까지 합치면은 그 반도체만 한 3천억 정도 매수 들어왔고,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주, 예, 그 다음에 조선주, 금융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이닉스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미 빌드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진작부터 순매수 쭉 늘려왔었잖아요. 이미 한 달 반 정도 보면 외국인들 지분율이 계속 늘어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인가? 뭐 제가 글로벌 헤지펀드가 5월 들어서 주식 많이 사고 있다, 글로벌에서. 근데 특히 기술주 많이 늘리고 있다고. 근데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우연이 아니라 미리 5월부터 준비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주 있고, 금융주 있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몇몇 보이고, 이런 것들, 뭐 삼성물산이나 SK스퀘어라든가, 뭐 삼성생명 이런 것들은 뭐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뭐 알테오젠 최근에 계속 매수하고 있죠. 그다음에 반도체, 예, 주성, HPSP, 테크윙, 유진테크, 원희가 EPS 이런 이제 반도체 쪽 매수가 좀 있었고요. 엔터주가 매도 쪽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알테오젠이 순매수에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그냥 뭐 업종을 샀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골라 샀다. 예, 역시 뭐 골라서 업종 내에서 골랐다. 근데 약간 최근 들어서 기관이 반도체 잘 안 샀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이제 반도체를 선별적으로 좀 담은 종목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매도에는 엔터주 쪽이 매도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을 확실하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코멘트 이후에.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관련주,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이 대표적인 관련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오늘 그 미국에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가 전년 대비 2.5, 전월 대비 0.2, 근원 2.9, 0.3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JP모건이 어저께 어떤 분석을 제시를 했냐면 미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다음 주 이내 경신하기 위한 두 개의 조건이 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고 CPI가 예상보다 조금 편안하게 나오고 그런 숫자가 나오면 조만간 사상 최고치 경신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가 오늘 동시에 작용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CPI가 좀 무난하게 나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동시만기일입니다.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인데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동향, 사실 최근에 올라가는 과정이 기존의 외국인 투자자들 선물 매수를 쭉 하면서 그 힘으로 밀고 올라간 측면도 일부는 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만기 지나고 나서 이런 수급 요인이 좀 풀리면서 시장이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계속해서 버텨주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업종 주도하는 게 있는데 코스닥은 좀 어정쩡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고객 예탁금 추인데 월말 월초에는 예탁금이 순간적으로 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채권 만기 뭐를 비롯해서 만기돼서 일시적으로 주식 계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자금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월말 월초에는 좀 왜곡되는데 지금 이제 월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탁금의 추세가 잡히기 시작할 즈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62조 원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예탁금이 저점 대비 20% 올라가면 코스닥에 유동성 장세가 생깁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50조 원대 초반에서부터니까 20%면 60조 원 그 조건이 맞긴 하거든요. 근데 저게 뭐 한 며칠 갑자기 뭐 특정한 이벤트가 있어서 예탁금이 갑자기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중반까지 60조 원 이상 조금 욕심내서 65조 원까지 가면 그러니까 코스닥 유동성 장세가 나오는 2라운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코스피는 최고치마 경신하고 막 그러는데 코스닥은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유동성 장세보다는 조금 이제 덜한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근데 예탁금이 붙어지면 중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쪽으로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예탁금이 붙지 않으면 코스닥은 되게 재미없는 그러니까 뭐 지수 코스피 지수 대비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좀 덜 벌어서 서운한 그런 장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금 추이가 나올 때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는 더 쉬운 장이 될 수도 있어서 엄밀하게 보면 사실 상승장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반등장은 하락한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오는 게 반등장이라서 그때는 쉬운데 상승장은 골라서 올라가는 게 상승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상승장이라고 봐야 돼서 조금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예탁금이 증가되면 또 그거보다는 또 대응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추이 계속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포함해서 금요일까지만 말씀드리면 끝나는 이벤트, 고릴라 리서치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동영상에서 고릴라 리서치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데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게시판 활용을 많이 해보시라. 그러니까 아침에 뉴스 보고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통계 오늘 같은 경우는 MSCI 기준 주요국 상승률 순위 오늘로 아마 한국이 1등 됐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데이터들 비롯해서 어제 제가 뭐 밸류 체인 뭐 이렇게 많이 보시라고 여기 딱 있으니까 이거 밸류 딱 검색을 하면 업종별로 밸류 체인 쭉 나오니까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각자 저장해 두시라고 PC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하시고 그다음에 멤버십 가입하시면 여기 그 고포트 기업에 보면 이게 수익 나는 종목을 저희가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제가 목표로 하는 게 코스닥 백과사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럴 때 실적이 좋아져요. 이런 거를 작성해서 쭉 일주일에 2개씩 보고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고 매일 제가 멤버십 브리핑 하면서 내용 오늘 시장은 이래서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 방송에서는 제가 종목 얘기 안 하지만 이제 종목 브리핑 하는 거를 해드리고 또 일주일에 교육 동영상 또 올라오고 하니까 활용해 보시면 1년에 한두 번밖에 이벤트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하고 안 하니까 홍보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